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주도주를 잡는 타이밍을 심리를 통해서요, 알아보도록 하고요. 반도체와 스마트폰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현황을 먼저요,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금일 외국인들이 229만 주를 매수를 했죠. 이것이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 나흘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현황이 바뀌고 있다. 긴 흐름으로 봐도요. 요 날이 5월 18일 이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턴하던 날이 5월 18일인데요. 이날 이후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1조 1000억대를 순매수를 해줬어요. 자, 근데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거면은 좀 의미가 약간 덜할 수도 있지만은 이 5월 18일 이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요 3조 1000억대를 매도하는 와중에 그렇죠? 이 삼성전자를 1조 1000억을 순매수했다. 좀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자, 5월 18일 이후 개인들은 1조 1000억대 순매도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근 6월 8일이죠. 최근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했던 이후 오늘까지 수급 현황을 보면은 주가는 5월 8일 이후 더 하락한 그런 국면에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5,300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이 한 6천억 정도 순매수, 기간이 순매도가 한 1조 원 넘게 나온 부분이죠. 자, 근데요, 외국인들이 5,300억 6월 8일 이후에 매수를 했는데, 이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2조 8천억이나 되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5,300억.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최근 종합지수가요, 2200선에서 그렇죠? 강한 저항을 맞으면서 돌파를 못하고 있죠. 또 지수가 1400대에서 2200 올라왔던 그러한 상승에 따른 부담감, 또 미국 증시가 그렇죠? 새벽에 크게 하락 마감했는데도 그렇죠? 우리 지수는 특히 삼성전자는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죠. 의미가 있어서 지수가 여기서 조정을 만약에 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나온다 해도요. 최근 이런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요. 그게 지수가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외국인들이 수급 현황의 변화를 봐서 그렇죠?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요 아래 노란색 박스는요. 회원 가입 문이죠. 맨 뒤에 우리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배경 중에 하나가 실적이 그렇죠? 상향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마이크론 미국의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13%나 증가했고 국내 증시 요번에 삼성전자가요. 2분기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8조 1000억대죠. 물론 일회성 수익인 1조 1000억대를 뺀다 해도 7조 원대, 6조 초반대를 받다가 그것이 중반대까지 올랐는데 그것마저도 더욱더 높이는 그런 형상. 전자, 삼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데다가 삼성전자가 K칩 시대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요. 이 초격차 승부수를 띄우면서 이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죠. 파운드리 쪽에 10조 원 투자 발표를 했었고요. 또 낸드 프레시에도 8조 투자, 그리고 조만간에 디램에 15조 투자를 한다는 발표가 전망되죠. 이러한 분으로 투자가 확대되면 될수록 거기에 딸린 식구들은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삼성전자가 협력사와 같이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죠. 여기 보면 지난 4월 달에 워닝 IPS, 테스, 유진테크, PSK 등 국내 주요 설비 협력사 및 2차, 3차 부품 협력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설비 부품 공동 개발에 착수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요 아래 부분은 솔브렌 홀딩스 이오테크닉스와는 공동 개발을 해서 성과냈던 그런 내용도 있어서 삼성전자가 협력사와 적극적으로 팀워크를 이루면서요, 이런 개발을 부르든지 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서 이 협력사들 당연히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러한 부품사들이라든지 장비사들 계속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하면요, 이 비메모리 업체 패키징 이제 테스트 디자인 하우스에서 12종목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소재나 부품 쪽에 7개 종목이죠. 그리고 장비, 전공종 쪽에 한 7종목에서 총 한 26개 종목인데, 지금 이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매 양상을 돌면서요, 대부분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서부터요,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우리가 주도주 한 3종목 말씀드렸고, 많이 뜬 종목 그 이유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형으로, 그죠? 우리가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이렇게 월덱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으로 우리가 테스나, DB하이텍, 원익, QNC 말씀드렸어요. 특히 오늘 테스나에 대해서 심리 쪽으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테크잉이라든지 리노고 움직임 좋았죠. 그리고 월덱스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지금 며칠 쉬다가 오늘 또 치고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에서 우리가 어제 또 주도주 타이밍 잡는 법 했어요. 조정받을 때 수급이라든지 조정의 끝마무리 심리편을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자라고 말했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은 조금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이 접근하고,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 분들은 충분한 조정을 거친 아니면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으로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 중에서 우리가 PSK라든지 이 코미코는 재료가 상당히 좋다, 언제든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 했죠. 이런 정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놓고 내가 원하는 조정이 나오고 그것이 끝마무리,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타이밍을 잡는데, 오늘은 그 중에 테스나 갖고요, 심리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하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테스나의 위에 차트가 일봉이고요, 밑에 차트가 분봉, 5분봉 차트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 테스나가 상당히 잘 올라가다가 지난 6월 마지막 주에요,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 물량이 45만 주 6월 26일 날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죠? 나흘 연속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날이 작은 음봉이 나온 날이 바로 6월 26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45만 주, 그러니까 전체 이 테스나의 총 발행 주식수가 740만 주니까 45만 주면 한 6, 7%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물량이 출회된다. 그것도 전환가액이 36,000원이다. 현재 그때 주가가 6만원 초반대니까 좀 엄청난 수익, 한 7, 80%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오히려 그 점 6월 26일 발행되는 날을 저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 모습 봤을 때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7월 14일 날, 또 주식 전환 사채가 주식 전환되는 물량이 11만 주 오늘 발행이 된다. 그래서 어저께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결국은요, 다 반납하고 윗골이 길게 달면서 끝났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45만 주로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오늘 나오는 물량은 11만 주다. 그리고 그때는 나흘이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거는 단기로, 그죠?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물량도 좋기 때문에 길어봤자 2, 3일밖에 안 돼서 크게 밀릴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밑에 아래 한번 분봉으로 보자. 이게 5분봉인데요. 자, 아침에 낮게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곧바로 보합에서 강보합까지 끌어올렸죠. 그러면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오늘 11만 주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낮게 출발을 한 겁니다. 겁먹은 사람들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한 거죠. 특히 어저께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지난 6월 26일 날 이미 나흘 연속 하락한 것도 경험을 했다. 그럼 부담이 된다는 얘기에서 아침에 낮게 출발을 했지만 이내 곧바로 강보합수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는 11만 주밖에 안 되고 이미 한번 겪었던 거고 그러면은 크게 밀릴 게 없구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이때는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가가 분봉상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흐름을 보이고 오늘 4.8% 상승한 67,600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거래량도요. 오늘 42만 주 그렇게 크게 과열되는 모습이 아니죠. 자, 이 종목 내일 이제 7만원 선이 넘어가면요.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 이제 최근 고점 부근에 오기 때문에 거래가 당연히 크게 터져야 돼요. 그러면 내일은 만약에 가장 좋은 그림은요. 거래량이 한 7, 80만 주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7, 80만 주가. 왜냐면 거래가 여기서 크게 터진다는 것은 매도가 많아서 터지기보다는 매수세에 의해서 거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가 유발되는 것이 매수세에서 매수세가 활발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때 고점에 있는 걸려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를 시키려면 내일 최소한 7, 80만 주가 되면서 주가가 7만원 내외에서 그렇죠? 움직이면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고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올 초에 사상 최고가가 76,100원이에요. 테슬라가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비싼 가격이 올해 초인데 76,100원. 충분히 이 가격대 올라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빨리 가느냐 아니면 좀 천천히 가느냐는 내일 주가가 한 7만원대 돌파를 하면서 뭐 돌파했다 좀 밀렸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7, 80만 주 되면 가장 좋은 모습.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빠른 시일 안에 내일 어제 말씀드릴 때 내일 분명히 악재 11만 주가 나온다. 근데 미리 한번 그보다 더 큰 물량을 맞았기 때문에 심리면으로 우리가 이 악재는 견딜만 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가 빠른 시간에 되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흘림이 나왔을 때 자 보십시오. 항상 조정의 끝은 거래가 감소하고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작다. 5분봉도 마찬가지고 1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 항상 조정의 끝에는 거래가 감소하고 그리고 이 하루 동안 주가 봉 차트가 작다. 누가 주가 관리하냐. 이런 모습 항상 참고하고 심리적으로 더 빠질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올라간다라고요. 보시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접근을 해달라. 우리가 이때도 6월 26일 날 다 끝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 이러한 심리면을 잘 주가를 이해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테스나 그렇죠? 네. 반도체 공정 전문화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 팹리스 및 파운드리 사업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공정 전문화 추세로 제조사의 외주 비중이 늘어난다. 그렇죠? 테스트 업체예요. 자, 그러면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죠. 지난해 10월서부터 신규 투자 활동에서 올해 11월 말에 공장을 짓는 것이 마무리하는데 271억. 이 안에 장비들 들어가죠. 예, 이번 달에만 그렇죠? 여기 보면은 7월 말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양수를 한다. 이미지에서 증설에 따라서 신규 장비를 취득하기 위한 조치인데 양수 금액이 700억.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수주 물량이 많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공장을 짓는다는 게 수주가 많았다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테스나. 아무튼 내일 움직임에 따라서 빠르게 역사적인 고점까지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한번 눌러주고 가느냐는 내일 거래량에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원익 QNC죠. 자, 이건 이제 부품 쪽인데요. 이거 보면은 이제 웨이퍼를 보호하는 소모성 부품인 이제 쿼즈를 주로 생산을 하는데 이 쿼즈는 것이요. 이 교체 수요가 2, 3개월마다 발생을 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이 되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걸로 봐요. 자,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6% 늘어나고 매출은 78% 증가했죠. 근데 2분기에는 매출이 40%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근데 주가 모습 하나 볼까요? 자, 지금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면요. 원익 QNC. 자, 오늘요, 250원 약보합으로 마감됐어요. 14,100원. 그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주가하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 이게 다 이게 막 혼합되어 있다가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한번 눌러주는데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동평균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그리고 정고점, 전저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14,000원 내외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왔으면요, 오늘 수급적으로, 그죠? 저는 뭐 거래량도 오늘 36만 주, 그죠? 평균 거래량 하회하고, 그죠? 그리고 모습도 밑꼬리 좀 달아주는 모습이, 근데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한 6만 주, 그러니까 기관들이 6만 6천 주 파는 거, 요 한 부분, 오늘 뭐 개인들이 한 2만 주 내외, 아니면은 뭐 만 주에서 2만 주 내가 사고 기간이 그 정도만 팔았다라면은 좀 더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죠? 조금 수급이 조금 우리가 원하는 아주 최상의 모습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다 해서 이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4,000원 전후로 계속적인 관심을 필요해달라. 그동안은 이동평균선이 저항 역할을 했지만요, 이번에는 돌파를 하고 지지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최근 거래가 터졌던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지지를 조금 가능하지 않나요? 이 날이 언제입니까? 5월 21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던 430만 주 터졌네요, 그렇죠? 요 가격대 안에서만 계속적으로 머물러 준다라면 의미가 있다 해서 원익 QNC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그리고 이제 또 바닥권 새롭게 움직인 게 DB 하이텍이랬죠.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해요, 그렇죠? 어저께 하루 이틀 쉬었죠. 우리가 보통 지금 준비되어 있고, 또 지금 조정을 짧아지는 이유는 시장이 나름대로 상당히 강해.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하락을 하면요, 이렇게 버티다가 재차 하락하는데 원체 시장이 좋다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맞는 우리가 주도주라고 보는 그런 종목, 시장과 부합하는 종목군들에서 좀 조정이 짧아지는데, 자, DB 하이텍 내일은 이틀 조정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만약에 치지 못하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쉽게 손댈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 종목 대해서 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MC넥스 한 2, 3개월을 보고 있으면은 뭐 한 2, 30좀 안정적으로 수익 내면 오히려 MC넥스가 낫지 않나. 자, 스마트폰 쪽으로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죠? 1월서부터 5월까지는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했지만 6월서부터 회복을 시켜주고 있다. 판매량이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증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또 하나요, 세계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큰 인도에서요, 지금 세계 2위라는데요. 1분기인데 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인도 시장에서 판매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와 중국의 갈등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로 이어질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그죠? 인도 시장에 중국 샤오미가 30%, 1위, 비보가 17%, 삼성전자가 16%인데 중국 업체들이 그죠? 판매가 부진해지면 삼성전자 수혜되고, 또 미국의 하웨이 제재도 있고, 그죠?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또는 판매는, 그죠? 스마트폰 판매량은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 또 여기에 8월서부터 삼성전자가 세종의 스마트폰을 새롭게 또 공개하고 출시하죠. 이러한 부분 실적인데, 한번 MC넥스 요거는 현대차 증권에서 3일날 나온 보고서인데요. 2분기 실적이 47억으로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최저를 기록을 할 거다 하지만 실적은 6월서부터 이미 지난 6월서부터 단계적인 회복세를 걷고 있고, 4분기엔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를 저점으로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다 해서 한번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은까지는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는 그런 큰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뭐 단기적인 한두 달짜리 어느 정도는 조금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갤럭시 폴드2 부품사에서 BH, 그리고 MC넥스가 전면 카메라를 수출했다라죠. 그리고 무선 충전, 아마 제가 알기로는
Z 플립이라든지 이게 아마 무선 충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마 캠트로닉스가 그래서 무선 충전을 요번에 폴드 2에 내장이 되면은 캠트로닉스, 그죠? 그리고 신지 부분에 KH 바텍 우리가 여기서 저는 BH, MC, 넥스 좀 길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 BH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디케이트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죠. 그것이 한번 조정을 받으면 아마 BH가 치고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케이트가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디케이트가 BH에서 연성인쇄 회로 기판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뭐 실장 뭐 부품을 또 이게 얹힌다 그러죠. 뭐 그러한 것들 그러면은 디케이트가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BH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나. 그죠? 그리고 여기에 미국 애플이 올 하반기 발매하는 5G 아이폰 정기종의 OLED 패널을 사용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BH 수혜가 될 수 있죠. 그죠? 이 BH가요. 전체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쪽에 애플에 들어가는 비중이 61%, 삼성전자 27%. 근데 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당연히 수혜를 보죠. 이 내용 보면요. 상반기의 경우 애플이 아이폰 SE2를 출시해 인기가 높았음에도 이 액정 부분을 LCD 디스플레이를 책정을 하면서 수혜가 없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나오는 이 4개의 모델의 경우 OLED 탑재가 높아지면서 물량 증가. 그렇죠?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 BH 그리고 MC 넥스 그리고 소재 업체 덕산 네오록스 조금 움직이다 오늘 좀 조정받는 양상인데 저는 이거 역사적 고점 충분히 가능하고 이틀 연속 상승을 했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움직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녹스 첨단사 우리가 항상 올라갈 때보다 이런 올라가는 종목을 이유를 찾고 그리고 조정받을 때 수급이라든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을 보면서 타이밍을 봐도 된다라는 거죠. 맞죠?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BH 또 하나 있죠. 내년서부터는 5G 안테나 모듈형 케이블 2020년에 기대되는 제품군 그리고 2022년에는 전기차 배터리용 이 연성 인쇄로 기판을 또 공급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근데 이 종목도요 2분기 실적 아까 MC 넥스처럼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다 그랬죠. 어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튼 2분기 여기 있네. 2분기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2, 4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97% 감소한 2억 원.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조금 조정이 완만하게 받다가 조금 움직임이 실적 발표하면은 왜 하반기부터 좋아지니까는 상당히 움직임이 강하다. 그리고 디케이트와 같이 연관되면서 보자라는 말씀드렸고 먼저 항상 디케이트가 먼저 움직이고 그것이 좀 많이 올라가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 BH가 움직이는 경우가 작년에도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디케이트 1,800원 10% 넘게 올랐죠. 상당히 강한 상승.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죠. 같은 자회사고 BH의 연성인쇄 회로 기판을 받아서 얘네들이 그죠? 거기에 제가 용어를 한번 뭐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여기 있죠, 그죠? 용어가 그 부분 보면은. 이 SMT에서 표면 실장 기술, 그러니까 SMT란 표면 실장형 부품을 연성인쇄 회로 기판에 탑재하는 기술인데 이 연성인쇄 회로 기판은 BH에서 공급받아서 거기에 실장형 부품을 탑재를 해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거죠. 그러면은 디케이트가 그런 납품을 많이 하면 당연히 연성인쇄 회로 기판 만드는 그렇죠? 이 BH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보면서 디케이트 움직이면은 또 얘가 조정을 받으면 좀 많이 올라서면 조정 받을 때 됐겠죠. 오늘 거래도 많고 그러면은 이 BH 한번 움직임 한번 우리가 눈여겨 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 이제 캠트로닉스 그죠? 무선 충전기예요. 자, 뭐 크게 부담되는 모습 없어요. 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틀 뜨고 오늘 조정받는 모습죠. 조정을 이틀 떴기 때문에 한 3일 뜬 거죠. 정확히 따지면. 한 3일 정도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접근해야 되고 덕산 네오록스는 역전 고점 앞두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어제 오늘 저는 충분히 38,000원 좀 돌파 기대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BH 그죠? BH 오늘 마이너스 250원. 자, DKT가 좀 쉬어가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계속에 간식.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은 시장의 주도주라기보다는 좀 틈새 짧은 기간에 좀 움직임 경향이 있으니까는 좀 비중을 뭐
한 10%, 제가, 그렇죠? 이 5G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내가 좀 선호하는 것 쪽으로 한 10% 정도만 갖고 있으면 좀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에서 이 BH, 특히 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할 때도 스마트폰이 그죠? 예상외로 조금 실적 부분이 좀 안정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부분은요.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이제 우리 이제 문자로만 해온 정보를 하는데 단순하게 문자라고 A라는 종목 뭐 얼마 매수 목표가 얼마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뭐 정보를 신규 종목이요, 추천을 일주일에 뭐 한 종목 내지 많으면 두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종목을 남발하기보다는 좀 안정된 흐름 속에서 갖는 거죠. 뭐 NHN 지난주 화요일 날 나간 그 정보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추천 브리핑에서 회사 개요, 핵심 논리 1, 2, 3, 4, 5 그리고 뭐 전략력, 목표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 그죠? 최소한 어떤 회사가 왜 상승하는지 이유는 충분히 알고 투자해야지 내한테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현대투자 문자 회원이죠.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저희들 이제 문자로만 정보가 제공되지만 아까처럼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빠지면은 별로 관심 없다가 올라가면 관심 갖는 분들, 그죠? 시장 주도주를 눌림목에, 그죠? 매수에 대한 습관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